아반떼 사러 들어갔다가 네. 제네시스 사는 거야. 길에서 멈췄잖아. 도둑 수준이 아니고 네. 그건 넣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앨런 머스크. 출퇴근길에 보면은 요즘에 그 전기차 진짜 많이 보이는데 눈에 딱 띄어요. 왜냐면 번호판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니까. 근데 왜 파란색이에요? 블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친환경 그러면 네. 보통 생각하는 게 그린, 녹색 광경을 보고 네.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 보고. 왠지 맑고 청정할 것만 같은. 그렇죠. 마치 영창 피아노 같은 맑고 고운 소리. 그런 느낌을 주려고 파란색을 한 거예요. 뭔가 이제 전기차 타면은 자부심 느껴라. 네, 그렇죠. 당신만의 차별함을 가져가세요. 근데 당신은 네. 친환경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게 또 요즘에 그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도 사야 되나? 전기차 사야 돼. 이제 YTN에서 대표 앵커신데 그 주변에 보는 눈이 대표까지는 많잖아요. 아니고 그냥.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면 네. 그래도 사셔야죠. 예. 예. 한두 푼도 아니고. 보조금을 네. 1,200만 원까지 줍니다. 우리나라는 1,200만 원이에요? 예. 가장 많이 주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예, 미국인 한 900만 원 정도 주고 네. 영국은 안 줘요, 이제. 영국 이제 안 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주는데 네. 우리나라가 많이 주는 편이에요. 1,200만 원. 그러면 요거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 계속 주죠. 그런데 이제 해마다 줄어요. 그 보조금을 보조금 총량이? 계속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에 지급하는 지금 1,200만 원 준다 그러면 네. 내년에는 뭐 1,1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고 대신 보급 대수가 네. 늘어나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대수를 주는 거예요. 대신 한 대당 주는 보조금은 줄이고. 그 얘기는 자동차 회사가 예. 그만큼 가격을 좀 낮춰라. 이런 얘기인데 전기차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다들 어디 가려고 차를 사는지 차 사려고 예약을 하면은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뭐 1년 6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기차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왜냐면 공급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생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 생산이 부족한 거는 반도체가 안 들어오는 거고 반도체가 안 들어오는 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네. 근데 반도체는 전기차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는 판단하죠. 원래는 200개 들어오던 반도체가 150개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차에다가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팔까? 비싼 차를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차는 안 내보내고 예. 어차피 반도체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 적은 걸로 비싼 차를 많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비싸니까 한 대만 팔아도 작은 이익이 차 많이 나요. 몇 대 판 그거랑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수가 증가하지 못할 바에는 예. 비싼 차를 많이 만들어서 출고하자. 그래서 비싼 차들은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요. 3개월이면 나옵니다. 한 달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짜리 차? 아반떼 사러 들어갔다가 네. 제네시스 사는 거야. 배터리 수명 문제도 있잖아요. 수명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전기차를 사서 전기차를 사서 타고 다닐 때 얘도 수명이 있으니까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가는 비용도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가는 데는 주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갈 일이 없죠. 아 그래요? 네. 뭐 10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네. 10년에 20만 킬로미터까지 일단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준다는 개념이 문제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무상 교환? 예. 20만 킬로에 10년. 예. 그런데 중간에 본인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제 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배터리가 본인 잘못으로 문제가 생길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는데 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그러면 이제 본인 돈으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부담스러워서 5천만 원짜리 전기차에 배터리 값이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배터리 값이? 비싸요.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나면 진화가 쉽지 않아서 전소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대피도 어려우니까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전기차를 타도 되나? 지금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방청이 집계한 게 있는데 네. 국내 기준으로 전기차가 화재 발생 가능성
확률을 보면 0.0027%입니다. 0.0027%.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0.01%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배터리 팩 커버가 튼튼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배터리 셀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껍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쏴봐야 예. 안 꺼지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방법이 우리 저 애들 수영장처럼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 담가가지고 차를 담그는 거. 예. 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열을 내리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죠.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 그래요? 드릴게요. 그 우리 지금은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만 얘기를 하는데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승용차보다는 더 많다면서요? 더 주죠. 얼마나 더 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더 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는 못 하겠는데 네. 대략 2천만 원 넘게 줘요. 거의 2배 가깝네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전기차에 보조금을 왜 주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주행 거리가 많은 쪽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주행 거리 많은 쪽은 다 사업용이고 사업자들은 보조금 적으면 안 삽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비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자용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나빠요? 사업자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충전기의 확산 속도와 사업자용 전기차의 증가 속도를 비교할 때 사업자용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충전기 하나에 요즘에 가보시면 예. 대부분 다 트럭 꽂혀 있어요. 전기 트럭. 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난 어디서 꽂아야 돼? 난 어디서 해야 돼? 충전하러 갔는데 할 데가 없었구나. 그렇죠. 어. 여기 상암동만 가도 월드컵 네. 경기장 가보시면 다 화물차하고 택시가 꽂아 있어요. 승용차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들어왔다 나가요. 할 데가 없어서. 왜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뛰고 네. 또 꽂고 한 번 뛰고 또 꽂고 계속 꼽아놔요. 아.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러려면 이제 모든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충전망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돈의 문제죠. 근데 저희 아파트에서 나온 대책은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꽂아놓고 있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원래 물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물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충전이 주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와 충전을 같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름 넣을 때는 주차와 충전이 없잖아요. 예. 정차와 주유가 있지. 그쵸. 여긴 주차와 충전이거든. 계속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죠.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전용 충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예. 그 220V의 가정용 전압을 가지고 예. 자동차에다가 별도로 과금해서 꼽는 콘센트식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전기차 전기도둑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플러그만 그렇죠. 예. 꽂아가지고 그게 그거였어요. 아 이게 이거예요? 예, 전용으로 가져가는 거 말고 그냥 예. 꽂아가지고 어. 하는 거. 그건 이제 도둑이죠. 근데 좀 암암리에 하시는 분들도 있나 보죠? 있죠. 예. 제가 뭐 없다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어?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제 시민 의식으로 그러면 안 그럼요. 된다. 네. 뭐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그 저기 공중 화장실에서 릴선 뽑아가지고 네. 자기 차에 충전하는 사람도 보긴 했습니다. 그건 좀 너무 빈면 예, 아니에요? 예. 저 도둑 수준이 아니고 네. 그건 넣어야 돼요. 좋은 저 외화도 있었잖아. 왜?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전기차를 타야 되나? 그런 사람들 이제 보내야죠. 프리즌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즌 브레이크. 저희 그 연료비 얘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 휘발유차는 가득 넣으면 8만 원, 전기차는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가득 넣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배터리를 큰 거를 담으면 어. 멀리 가요. 전기를 많이 담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막 등장할 때 네. 그때는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집어넣고 한 130에서 140 정도로 가게 만들었어요. 130에서 140. 킬로미터.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로 불만이 쏟아지죠. 그쵸. 차 똑바로 안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잖아. 길에서 멈췄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사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부터 멀리 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단 단. 차값은 올라갑니다. 아 이게 배터리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지금 한 400km 내외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누구였냐? 미국에 있는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는 나를 전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네. 예. 그래서 테슬라는
내연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렌즈 앵자이어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배터리 큰 거 붙였어요. 가격이 비쌌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짧은 거리를 내놨고 네. 테슬라는 긴 거리 내놨단 말이에요. 그 네. 차이는 배터리 큰 거 작은 거.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시켰냐면 배터리의 차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네. 테크놀로지 혁신이야. 그래서 테슬라는 이걸 기술로 인식을 시켰죠. 테슬라가 머리를 잘 썼네. 아, 앨런 머스크니까. 아, 근데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효율을 보기 시작해요. 주행거리만 보다가 이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예. 이제 효율을 보기 시작해요. 야, 이거 1kW 시당 몇 킬로미터가? 있어 보인다. 예. 이걸 우리가 단위 효율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보기 시작해요. 이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아마도 상당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배터리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배터리와 차량 무게. 무게는 계속 줄여야 될 거고 그렇죠. 배터리의 전력은 최대한 작은 용량에 많이 담으려고 할 거고 근데 그 배터리는 또 비싸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기차는 배터리 전쟁이다. 중국이 맘만 먹으면 한국 배터리 비싸게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기업 죽게 되잖아요. 전기차 한 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한 가구가 늘어나는 거 똑같아. 이게 되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전의 경쟁자는 현대차라고. 이거 수소 액화 연료요. 우리 작년에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늦은 건 아닌가요?